편두통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. 웬만한 약을 잘 안 들어요. 편두통은 감각에 대해서 예민합니다. 빛, 소리, 그러니까 사람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의대녀 이진입니다. 오늘도 저희 통증 잡아주실 안강 선생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아이고, 잘 지냈습니다. 네, 아니 저는 저번에 네. 어깨 통증 잡는 방법 알려주신 덕분에 네. 어깨는 좀 좋아졌는데 네. 선생님 문제는 두통이에요. 어깨 사실 치료받고 네. 나면 이제 좀 아주 부드럽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강하게 치료를 해서 약간 있을까 말까 그 정도를 해주면 우선 한 2, 3일 정도 조금 더 아픈 듯 하다가 좋아져요. 맞아요. 사실 좀 네. 내가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. 네. 어떻게 또 아시고 이제 바로 좋아졌는데 아까 잠깐 제가 오늘의 주제를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. 두통이거든요. 그렇죠. 어깨 통증 잡고 나니까 두통이 이제 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죠. 근데 요즘 뭐 현대인들 다 이 두통 달고 살잖아요. 그렇죠. 두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니까 네. 목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생길 수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애들이 아니죠. 어른들도 그렇죠. 핸드폰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맨날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네. 두통약 이렇게 잘 쟁여두고 사는데요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약을 먹는 게 좋은 건지 또는 좀 그냥 참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.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괴로우고 이럴 때는 뭐 잠시 약을 한두 번 먹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. 약을 이제 달고 산다는 거는 약은 그만큼의 해로운 게 있는 거죠. 어떤 약도 다 문제가 있죠. 근데 이제 항염증, 그다음에 항염증성, 소염 이런 약들 자체는 결국 리스크는 있죠. 가능한 안 먹는 게 낫죠. 그런데 정말 아플 때는 좀 어쨌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어주는 게 네, 좋지만 먹어야 됩니다. 웬만하면 좀 안 먹고 통증의 그 원인을 좀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. 이런 예, 얘기 같으신데 그러면 이제 두통의 원인이 뭐 사실 다 한 가지 아닌가요? 그냥 확 신경 쓰고 머리 아프고 두통은 일반적으로 전체 두통의 한 70%, 80% 정도는 긴장성 두통이고요. 10%는 편두통입니다. 이제 편두통은 뭐냐면요. 편두통은 감각에 대해서 예민합니다. 편두통은 감각. 예. 빛, 소리. 그러니까 사람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남의 말도 듣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 조용한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예민해져요. 예. 이제 뇌에서 인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오는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. 특히 빛에 대해서는 아주 더 예민해요. 네.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입맛도 확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만 뭐 쉬거나 그러면 굉장히 쉬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짜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뭐 눈은 너무 밝아서 너무 힘들 정도로 그다음에 소리는 조금만 들려도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빛이나 이런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조용한데 웅크리고 앉아 있는 환자를 보면 아 이게 이 편두통이다. 편두통은 예. 좀 예민한 거. 아니, 저는 편두통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. 왜냐면 식욕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예민하진 않은데 그냥 계속 뭔가 묵직하니 좀 자고 일어나면 띵하고 뭔가 불편하게 아파요. 이런 두통은 어떤 두통일까요? 근데 그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합니까? 아니면 며칠 동안 아픕니까? 아니면 잠깐 30분 아프다가 없어집니까? 좀 가요. 갔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활동을 한 다음에 아픕니까? 아니면 활동 전에 아픕니까? 아침에 주로 아파요. 아침에 주로 예. 아파요. 근데 좀 스트레칭하고 하면 또 괜찮아져요. 일단은 긴장성 두통이라고 봐야겠죠. 어. 뭐 1시간이나 30분 시작해서 며칠씩 아픈 경우도 있어요. 음. 근데 심하게 아픈 것도 있지만 무겁고 그다음에 띠를 들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. 아프죠. 네. 간혹 이제 뭐
뭐 차를 타거나 음식물 잘못 먹으면 미식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편통처럼 심하게 토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. 맞아요. 멀미를 좀 잘하고 이제 그런 거죠. 예, 예. 아 그러면 이 관자놀이 부분이 아프고 네, 네. 이렇게 지끈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네.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긴장성 두통은 어디에 통증이 있다고 제가 좀 인지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? 지금 이게 네. 편두통이라고 하는 건 네. 쉽게 말해서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. 예. 보는 거, 듣는 거 이런 거 되게 예민해지는 거고 긴장성 두통은 무거워서 네. 옆에 있는 것들이 예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거워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양상이 지금 좀 달라요. 저도 좀 화를 냈어요. 진행하면서 짜증이 두통 나고. 생각하니까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긴장성 두통은 아까 말씀드렸어 자극에 관련된 데가 나타나지만 네. 이 편두통은 긴장성 두통은 기억에 관련되는 거예요. 나쁜 기억. 예.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이 너무 심한 게 머리에 입력됐다던가 뭐 이런 거 나쁜 기억이 그래서 실제로 이 뇌의 MRI를 찍어보면 네. 편두통은 아까 말했죠 감각 인슐라라고 보이지만 이 긴장성 두통은 일반적인 근골격 통증하고 관계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가 활성화돼요. 그러니까 통증의 기전이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러면 선생님, 네. 저는 그때 어깨도 좀 아프다고 네, 말씀드렸고 예. 목도 좀 자주 뻐근한데 이게 타고 올라가서 머리가 아픈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. 연결돼 있죠. 근골격계 통증하고 네. 연결돼 있고 실제로 긴장성 두통이 70% 이상 거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게 이제 목이나 경추에 꺾어 관련돼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근육의 문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. 그거라기보다는 예. 근골격계 문제가 근골격계 문제. 70-80%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긴장성 네. 두통은 네. 늘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고 예. 일시적으로 한 30분이나 1시간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. 평생 조금씩 계속 아팠다 말았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.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아까 저는 네. 한 며칠 가는 것도 제 네. 입장에선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네. 그 이상 쭉 뭐 만성적으로 가기도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전에 저희 병원에 찾아왔던 분이 계신데 네.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교포시죠. 예. 너무 두통이 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분은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목을 치료보니까 협착이 엄청 심한 거예요. 그다음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협착을 더 심하게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치료를 하다 안 돼가지고 목을 수술해야겠다. 수술까지. 네, 두통 때문에 목을 수술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네. 수술은 하기 싫고 또 뉴질랜드는 굉장히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왔어요. 그래서 거기는 그 왜냐면 사회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셨는데 네. 그분 같은 경우는 목에서 온 거죠. 근데 목도 이제 상부 경추 2, 3번, 3, 4번 이거는 두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말끔히 좋아져서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듣고 보니 네. 저희가 이제 만성 두통이다 하면 아까 그 예민해지는 그 네. 편두통이 아닐까 싶었는데 긴장성 두통도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. 긴장성 두통이 만성이 많습니다. 그 저희가 치료했던 네. 아랍의 한 유명한 네. 장관 분이 계셨는데 그 장관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올 때도 그분도 두통이었습니다. 두통인데 목이 움직이지 않는 네. 것을 동반한 두통이었죠. 이제 이분들도 이제 뭐냐 운동 보니까 좀 운동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골이 빨리 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가 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. 그런 형태의 병들면서 운동量줄어들면서 네. 심한 두통이 오는 분이 있었어요. 그분은 이제 차라리 그 비행기 타거나 뭐하거나 그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럴 정도로 되게 심한 사람인데요. 네, 실제로 이것이 목을 치료해서 현저하게 좋아진 게 꽤 있습니다. 긴장성 두통은 경추 등 근골격계하고 관계가 많고 편두통은 일단은 위치가 나 그 기전 자체가 약이 더 편한 병입니다. 그러면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약 네. 효과를 좀 못 보는 거 아닐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편두통은 오히려 더 잘 들어요. 잘 그것도 듣는데 잘 들어요. 편두통은 이제 예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방하는 약들도 있고 네. 실제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
이제 예방이 잘 될 수 있으면 근데 한번 딱 생기면 편두통은 계속 아파요. 웬만한 약으로 잘 안 들어요. 근데 기장성 두통은 약을 먹으면 들어요. 좀 덜해지거나 많이 덜해지거나 하거든요. 근데 편두통은 약을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. 계속 아픈 거죠. 심지어는 뭐 이게 아주 중병인 것처럼 사람이 생각될 정도로 맞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 네. 긴장성 두통은 목 말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결리고 아프고 그렇죠.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일단 이제 긴장성 두통 아까 말씀드린 기억에 의존하는 거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만성 통증의 양상이기 때문에요. 주위의 것들이 같이 아프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등, 그다음에 눈, 눈. 그다음에 귀도 이제 아플 수도 있지만 윙윙 소리가 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턱. 턱이요? 턱? 네. 턱 관절? 예, 씹을 때. 턱 관절도 그다음에 영향이 목에 있죠. 이물감이 있거나, 그다음에 목에 이제 이 침 삼킬 때 이물감이 있거나 목 주위가 아플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가슴. 그다음에 뭐 이 갈비뼈 같은 데가 심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뭐 팔이 저리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요.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갖고 있는 거는 긴장성이라는 자세는 그걸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 연관돼서 있는 건지 이거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. 전신이 아픈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럼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어딘가 또는 근육이 긴장해서 생긴 두통 같은데 그러면 잘 풀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스트레칭이 중요하겠네요.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긴장성 두통은 사실은요 이미 입력된 갑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. 뇌 신경에.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걸로 풀어질 수가 없는 병이죠. 그러나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3개월 이하의 그런 것들은 스트레칭이나 자극으로 도움이 되겠죠. 그다음에 이게 치료가 안 된다 뿐이지 실제로 힘들 때는 긴장성 두통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역상 자극이 잘 반응합니다. 플루토는 플룩추에이션, L은 레이턴스, 플루토죠. 이거 참 학생 때 배운 건데.